안녕하세요. 종양내과 선생님들이 함께하는 대한종양내과학회에서 운영하는 KS모 TV, 종양내과 TV, 그암이 알고 싶답니다. 오늘은 이제 많은 분들이 굉장히 좀 걱정하시고 무서워하시는 췌장암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일단은 그 이전에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해 주실 교수님들을 일단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가톨릭의대 서울성모병원 종양내과 근무하는 김인호라고 하고요.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동아대학교 병원 혈액종양내과 허석재 교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주대학교 병원 종양혈액내과 김태환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수술 가능한 췌장암과 이제 수술이 불가능한 췌장암을 이제 비교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모든 암이 마찬가지겠지만 일단은 수술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사실 제일 중요할 텐데, 이제 환자분들이 췌장암이라 그러면 되게 무섭다 그런 얘기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왜 이런 좀 인식을 갖고 있는지 좀 전반적인 얘기를 우리 허석재 교수님이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예. 뭐 췌장암이 무섭다고 느껴지는 이유는 초기에는 뭐 특별한 증상이 거의 없이 발견되는 경우가 되게 많죠. 그래서 췌장암 자체가 비교적 진행 속도도 빠르고 치료가 까다로운 암으로 알려져 있어서 많은 환자분들이랑 보호자분들이 일반인들 수준에서도 매우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항암 치료와 수술 전략 그리고 유전자 기반 정밀 의료까지 많이 발전하면서 과거보다는 치료 성적이 분명히 좋아지고 있다는 점도 서두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보면 이제 안타깝게도 처음에 췌장암을 진단을 받아서 저희가 진료실에 오실 때 바로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전체의 뭐 10에서 많으면 한 20% 정도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어서 발견이 되는 늦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진단 당시에 이미 그 주변에 혈관을 침범을 했거나 아니면 주변에 있는 간, 다른 장기로 전이가 동반된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수술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췌장암이라고 하는 것은 수술 가능 여부를 먼저 평가하는 것이 치료 전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방금 김태환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당연히 우리가 수술이 가능한 사람은 이제 수술을 하는 게 당연히 가장 좋겠죠? 그래서 수술이 가능하다면은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아무래도 좋습니다. 그래서 모든 암이 대부분 다 똑같거든요. 그래서 고형암의 경우에는 수술이 가능한 환자는 가능한 수술을 해서 완전 절제하는 것이 아무래도 권고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술이 가능한 사람은 수술만 하면 끝인가요? 보통은 저희들이 암이라고 하면 뭐 1기 같은 경우에는 경과관찰, 항암 치료 없이 뭐 2기의 고위험군 같은 경우에는 뭐 항암 치료를 한다가 통상적인 상식인데요.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예후가 좋지 않아서 조금 더 특별하게 수술 후 1기라고 하더라도 재발을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재발 방지 목적으로 이제 보조항암 치료를 반드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술 이후의 컨디션에 따라서 결정을 조금 하겠지만 컨디션이 허락만 된다면 우리는 수술 이후에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여정에 걸쳐서 항암 치료를 하는 것이 생존율 향상에 도움이 되므로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수술하고 나서 재발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보조항암, 보조항암이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그럼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어쨌든 췌장암에서는 폴피리녹스라는 항암 치료가 가장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전이암 환자에서 했던 항암 치료인데 어쨌든 재발 방지 목적으로 해봤더니 환자분들의 어떤 생존 기간의 그런 개선이나 그런 것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젬시타빈 단독 치료로 많이 했었는데 그러한 치료보다는 어쨌든 재발 방지도 12.8개월에서 한 21.6개월도 늘어났고 전체 생존 기간도 젬시타빈 치료에 비해서는 35개월에서 54.4개월로 향상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 근데 제가 듣기로 폴피리녹스라는 게 상당히 이제 우리가 흔한 말로 독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체력이 많이 딸리잖아요, 환자분들께서. 이제 그런 분들께서 받을 수 있는 정도의 그런 항암인가요? 어떻게 환자들이 잘 견디시나요? 어떠세요? 경우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그런데 뭐 앞서 김태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폴피리녹스 효과가 좋은 만큼 또 독성이 강하기 때문에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것은 조금 힘들 것 같고요. 특히나 췌장암 수술이라고 하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범위를 넓게 해서 수술 이후에 체력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금 더 독성을 일부 조정한 것을 저희들이 Modified Polpirinox, M-Polpirinox라고 보통은 칭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의 용법을 사용을 하기도 하지만 환자 상태에 따라서 용량을 조절하기도 하고 대략 한 6개월 정도의 치료를 어쨌든 저희들이 안전하게 보조항암 치료라는 것을 완주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안전하게 유지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래서 뭐 결국에는 환자분들이 보조 항암 치료를 오늘 진료실에 오시면 일단은 권고를 하시는데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조금 맞춤 치료를 선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간혹 그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수술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또 당장 하기에는 약간 조금 수술이 깔끔하게 안 될 수도 있겠고 혹은 경계성 환자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경우들의 경우에는 어떻게 우리가 치료를 하게 되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저희들이 이제 경계성 절제 가능 췌장암이라고 공식적인 명칭을 부르거든요. 쉽게 말하면 수술 자체는 가능해 보이는데 하필 암이 췌장 주변의 중요한 혈관과 이렇게 맞대어 있거나 붙어 있는 경우가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들이 췌장 주변에는 상장관막 동맥, 상장관막 정맥, 문맥 같은 아주 중요한 혈관들이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하필 암이 그 혈관들 일부를 둘러싸고 있거나 접하고 있는 경우에는 바로 수술을 했을 때 이제 암이 깨끗하게 제거되지 못하는 가능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경계성 절제 가능한 췌장암 같은 경우에는 통계적으로 대략 한 10에서 20% 정도 되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먼저 항암 치료를 시행을 해서 암을 조금 더 안정화시키거나 혈관과의 경계를 명확하게 만든 뒤에 수술을 진행하는 전략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면 저희들이 얻을 수 있는 득은 암을 남기지 않고 절제를 완벽하게 할 수 있거나 또 그거로 인해서 장기적인 치료 성적을 더 좋게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전에 그러면 이제 이런 거를 수술하기 전에 선행항암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선행항암을 하면 모든 환자가 다 수술이 가능했습니까? 연구 결과를 보면 한 60% 환자에서 수술이 가능했다고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어쨌든 모든 환자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게 애매한 상태거든요. 경계성 절제 가능한 환자여가지고 이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안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사실 경험적으로 저는 반반 정도라고 보고 있고, 환자분들한테 이미 치료 전에 이렇게 설명드리거든요. 너무 막 무조건 수술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너무 과대포장인 것 같고, 수술이 불가능하더라도 또 항암 치료를 이어가면서 여러 가지 치료들을 또 병합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전략 설정이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 주신 부분이 우리가 이제 외래나 진료실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죠. 환자분들한테 항암 하시면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기대만큼 잘 되지 않는 경우가 이제 가장 환자나 보호자분들께서 좀 실망하실 것 같거든요. 어떠세요, 교수님? 정말 임상에서 많이 겪게 되는 순간들이고요. 환자분들이랑 보호자분들 입장에서는 처음에 특히 경계성이라는 말을 듣고 또한 외과와 다학제를 해서 치료를 해서 결과가 좋으면 수술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의 머릿속에는 수술이라는 단어가 딱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 모든 게 끝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수술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닐까라는 희망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본다라고 하면 실제 췌장암 진료에서 수술이 처음부터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었거나 아니면 이렇게 항암 치료를 하고 수술이 가능한 상태로 수술을 했다라고 해서 그것이 다 끝이 아닙니다. 성공적으로 잘 되었다고 하더라도 일부 환자분들에서는 비교적 회복하는 시간에 병이 빠르게 진행을 하거나 다시 진행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경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췌장암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수술 중요하죠. 하지만 단순히 수술이 되느냐 안 되느냐만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암이기도 하고요. 또한 저희들이 이제 선행암 치료 이후에 수술이 어렵다고 해서 반드시 치료가 실패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는 것 같아요. 특히나 요즘에 임상 현장에서 국소 치료의 방법이 수술뿐만 아니라 방사선 치료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의 전신 항암 치료를 해서 병이 확실하게 수술 가능한 상태로 되지는 않았지만은 더 진행되지 않고 고만고만, 사투리로 고만고만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고만고만한 상태로 이렇게 유지가 되다 보면 방사선 치료나 이런 것들을 병합을 해서 국소 병변들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또한 양성자 치료다, 중입자 치료다, 좀 더 정밀한 방사선 치료를 통해 가지고 병을 장기적으로 안정적으로 조절하는 경우들도 저희들이 이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췌장암 치료는 단순히 수술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그걸로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것보다 전신 치료와 국소 치료를 해서 환자분들에게 가장 적합하고 좋은 방향으로 병을 조절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